사업을 잘하려면 컨텐츠로 제품을 파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오늘은 컨텐츠로 제품을 파는 게 왜 생각보다 어려운지, 그리고 실제로 잘 팔리는 컨텐츠는 무엇이 다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블랙헤드 제거 화장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제품을 컨텐츠로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아마 원래 화장품을 판매하시던 분이거나 컨텐츠로 제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막상 뭘 말해야 될지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품도 있고 블랙헤드를 없애준다는 효과도 알고 있고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이 제품은 블랙헤드 제거해줬습니다.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고객이 무엇을 문제라고 느껴야 하는지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컨텐츠로 제품을 판다는 건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새로운 방식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코에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블랙헤드가 좀 생겼네? 그래서 블랙헤드 제거 상품을 검색하고 코팩도 사고 이것저것 사용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에 있는 검은 점 전부 블랙헤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춰서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데? 그리고 제가 설명합니다. 짜거나 제거해도 계속 다시 생긴다면 단순한 블랙헤드가 아니라 피지선 필라멘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에 있는 피지가 아닙니다. 맨라피가 계속 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랙헤드 제품으로 제거해도 계속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품들은 눈앞에 보이는 블랙헤드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블랙헤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맨라피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제품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전문 지식이 생긴 거죠. 맨라피가 진짜 문제구나.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블랙헤드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없애도 계속 생겨났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맨라피를 해결하는 제품을 써야겠네. 바로 여기서 구매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을 이해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겪고 있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맨라피는 제가 지어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잘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레메디입니다. 레메디는 화장품을 팔기 전에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바라보는 방식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은 레메디가 어떻게 컨텐츠를 통해 고객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했고 그 문제 정의가 어떻게 연매출 680억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메디를 만든 사람은 피부과 전문의 닥터 무니브 샤입니다. SNS에서는 더마 닥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병원 진료가 줄어들자 5월에 처음으로 틱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인의 일상을 보여주거나 가벼운 코미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한참 콘텐츠를 올리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SNS상으로 잘못된 피부 정보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DIY 스킨케어, 검증되지 않은 피부관리법, 과장된 성분 효능, 잘못된 여드름 관리법 같은 콘텐츠였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스킨케어 정보를 반박하고 피부과 지식을 짧고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응이 폭발했죠. 처음 컨텐츠의 소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생기나요? 이 성분 써도 되나요? 모공은 줄일 수 있나요? 여드름 자국은 어떻게 없애나요? 한 명의 환자가 이걸 궁금해한다면 밖에는 같은 문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레메디의 컨텐츠 전략이 시작됩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제품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지? 이번 주에는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지? 이 제품의 장점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 레메디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에서 시작한 거죠. 고객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 질문을 컨텐츠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댓글에 달고 무엇을 다시 질문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이 좋아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제품을 삽니다.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혹시 Sell Me This Pen 이라는 유명한 영상을 아시나요? 이 펜을 팔아보라는 영상입니다. 한 친구는 이 펜이 왜 좋은지부터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펜을 줘봐. 냅킨에 이름을 적어봐. 못하겠지? 그럼 이게 필요할 거야. 저는 이 세일즈의 본질이 정확하게 팔리는 컨텐츠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 방향에서 적합한 내 물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좀 칙칙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행동할 이유가 별로 없죠. 요즘 피부가 좀 안 좋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하나 봅니다. 여드름이 사라졌는데도 갈색이나 검은색 자국이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과색소 침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다시 봅니다. 잠깐만, 나 이거 있는데? 이 순간부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이름이 붙은 거죠. 바로 인식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문제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가 좀 안 좋아 라는 문제는 해상도가 낮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죠. 그런데 나는 여드름 이후 색소 침착이 남아있어 라고 정의되는 순간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해결책을 검색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서 구매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검색하게 됩니다. 여드름 색소 침착 없애는 법, 다크스팟의 좋은 성분. 즉, 컨텐츠 하나가 소비자를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 상태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팔리는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팔리는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기 전에 문제를 보여줍니다. 문제의 해상도를 높여 인식시키는 거죠. 아직도 믿기 어려우시다면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책으로 연결시키는지 확인해 봅시다. 블랙헤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블랙헤드에는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색소 침착이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색소가 만들어지고 어떤 이유로 피부에 남고 어떤 성분들이 그 과정에 관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이 설명을 계속 듣고 나면 머릿속에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 블랙헤드 제품은 그냥 미백이라고 써있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문제를 정의한 사람이 해결책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다른 제품은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걸 저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26년까지 OECD 자살률 1위를 무려 2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원인 중 경제생활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살률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은 각자 있습니다. 하다못해 쿠팡 파트너스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케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컨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시대마다 어쩌면 매년 바뀌는 심리학, 철학, 마케팅 이론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사업을 알아야 세일즈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조회수를 높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컨텐츠로 매출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퍼널의 개념도 적용할 줄 알아야 하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컨텐츠 마케팅 앞에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가 1000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가 1000명을 모아서 컨텐츠 마케팅을 알려주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들이 서로 모여 협업하고 새로운 기회를 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점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며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고 싶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는 일이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다시 컨텐츠 마케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봅시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저 컨텐츠 마케팅 잘합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대행사도 많은데 가격은, 광고비는 굉장히 힘든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선 컨텐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선 매년 바뀌는 심리학, 철학, 마케팅 이론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퍼널을 이해해야 컨텐츠로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에 납득하면 이제 다른 마케팅 컨설팅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컨텐츠 컨설팅이 바로 그 세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저의 동료가 되어 컨텐츠 마케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면서 또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광고하기 전에 제품을 평가하는 룰을 먼저 만든 겁니다. 레메디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성품과 방법이 필요한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제품은 광고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의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컨텐츠를 통해 내 문제를 알았고 전문 지식을 얻었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까지 들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얻었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기준까지 들었으니 제품에 대한 인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다른 제품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내 기준에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레메디의 컨텐츠 퍼널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SNS를 보다가 컨텐츠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정의됩니다. 네 번째, 문제의 원인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야 제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제품부터 보여줍니다. 이거 사세요. 그리고 이유를 붙입니다. 레메디는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한테 뭔가 팔려고 한다 이런 감각보다도 내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감각을 먼저 줍니다. 이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는 단순히 피부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준 경험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사람의 역할이 바뀝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조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품을 제시하면 구매의 의도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 피부 문제를 계속 설명해준 전문가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원칙을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저는 문제인식 컨텐츠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가 문제를 인식시키고, 문제 인식이 해결책 탐색을 만들고, 해결책 탐색이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제품 사용이 다시 새로운 질문과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레메디가 정말 잘한 건 사람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문제를 컨텐츠를 통해 먼저 정의해준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 제품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질문보다도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정의해야 사람들이 공감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줘야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을 제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팔리는 컨텐츠는 제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정의한 브랜드가 결국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